여러분들은 어릴 적 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있었나요? 운동선수, 경찰관, 선생님, 의사? 살면서 점차 잊고 살게 되기는 하더라도 어릴 때 장래희망 하나쯤은 모두 품고 살았던 기억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리고 이 장래희망 순위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프로게이머나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이 이제 초등학생 희망 직업 탑 10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저 때는 정말 없었던 직업인데 말이죠. 돌아와서 아마 반에 한 명 정도는 꼭 이 직업을 선망했던 친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 이 분야에 푹 빠져있는 친구들도 한 명쯤 꼭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봐도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이 직업에 대한 동경과 꼭 되고 말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을 지닌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아주 기다리던 분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고 동경을 지니고 있기도 해요. 이 직업을 다룬 미디어도 많죠. 다큐멘터리부터 영화, 웹툰까지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늘 책임지고 있는 고양소방서의 구급대원 박광은 반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방관, 구급대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한 3번 정도 구급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함께하는 구급대원이 얼마나 의지가 되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인생의 3번 중 한 번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연신 고맙다고 하는 저에게 구급대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든 곁에 있으니까 마음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하면 꼭 불러주세요. 저는 구급대원분들을 취재하고 있던 때라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체감하고 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울컥하면서 존경심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럼 구급대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오늘 자리는 저에게 매우 영광입니다. 박광은 반장님을 처음 배웠을 때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소방관의 태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럼 박광은 반장님을 취재하면서 옛날 이야기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저처럼 영락없는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해서 함께 사우나 가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찜질방에서 식혜를 마시면서 늦은 밤까지 신나게 노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박광은 반장님도 처음부터 소방관의 길을 가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광은 반장님은 어릴 적 본인을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때는 철도 좀 없었다 라고 회고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학업과는 거리가 멀고 또 그 나이 때 방황도 하고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차피 공부도 안 하는 거 기술을 배워봐라. 자동차과로 진학해. 그러고 이제 아버지께서도 강수를 두셔요. 너 자동차과에 안 갈 거면 고등학교 보내지도 않을 거다. 그렇다 보니 약간의 반강요로 당시 박광은 반장님은 자동차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했겠죠? 가서도 그렇게 집중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 눈을 피해서 자동차 안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여전히 철없고 스스로 원해서 진학한 것은 아니니 그럴 것 같아요. 게다가 아무래도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박광은 반장님이었는데 당시 친구들은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더 반감도 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에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던 고등학생의 박광은 반장님은 당시 용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알바들을 했다고 하셨어요.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만들고 시급을 용돈에 보태고, 그런 박광은 반장님께서 어느 날 소방관, 그중에서도 응급구조라는 분야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다 싶더래요. 아무래도 본인이 원래 정적인 일은 잘 안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활동적인 업무가 훨씬 본인에게 잘 맞다고 생각할 때쯤 응급구조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소방관이라는 일이 딱 꽂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은 이랬대요. 아니, 이미 배운 게 있는데 굳이 또 다른 것을 하겠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냥 전공 잘 살려서 진학하는 게 전망이 좋다. 그런데 박광은 반장님의 의지는 생각보다 확고했습니다. 원래 아버지 말이라면 늘 잘 듣던 아들이었는데 그때는 많이 다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응급구조학과로의 진학을 어떻게든 준비하셔서 결국 합격까지 해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안 보내주신다고 하니 박광은 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럼 제가 빚을 내서라도 다녀야겠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박광은 반장님의 의지를 저도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지금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나요? 그때 박광은 반장님은 고등학생 때부터 생각해온 직업이라 다른 일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훗날의 이야기지만 아버지 또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잘했다고 하신대요. 어쨌든 그렇게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한 박강원 반장님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소방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가정의 수입이 불규칙적이고 아버지 사업도 힘들어져서 많은 알바를 해야 했대요. 그래서 하셨던 일들을 여쭤보면 음식점 아르바이트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 마트, 웨딩홀, 주유소,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이삿짐, 공사 현장, 택배 물류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막노동 일을 하고 있을 때 잠도 못 자고 했던 때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냥 철부지일 뿐인데 부모님 앞에서는 철든 척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런 맥락들을 살펴보면 박강원 반장님께서 응급구조로 향하는 의지나 가지고 계신 책임감이나 모두 빛을 내는 직업을 잘 찾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박강원 반장님은 소방공무원까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중 하나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던 순간을 뽑으셨어요. 사실 고양소방서에서 저희가 한 분을 더 다루겠지만 그분에 비하면 박강원 반장님의 연차는 그리 오래된 편은 아니에요. 나이도 젊고요. 그럼에도 박강원 반장님이 구급대원으로서 경험한 감정이나 사건, 시간들은 그 농도가 일반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시더라고요. 들어보면 정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날아다니고 막 사고 현장 출동하셔서 난리도 아니고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물론 그런 박강원 반장님께서도 처음은 있었기에 신규 발령을 받았을 때는 걱정과 불안이 앞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규 때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그래서 더 나은 도움을 드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가득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노력하려고 힘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저희 곁을 지키고 계신다니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그럼 박강원 반장님께 힘든 점들도 여쭤봤어요.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말씀해 주셨던 일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치자 또는 난폭 민원인을 접했을 때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봐도 정말 이 정도까지 한다고 싶었던 일들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려는 분들, 벌레를 잡아달라는 분들, 창문이 깨졌으니 치워달라는 분들,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까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역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폭언이나 욕설, 폭행이 돌아올 때인 것 같다. 하지만 박강원 반장님이 경험하는 감정에서 이것들은 작은 비중일 뿐이었습니다. 저라면 정말 저것 때문에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말이죠. 박강원 반장님께서는 주치자, 폭언, 욕설 등을 접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구급 일을 하다 보면 영유아, 소아, 청소년 등 아이들이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때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슬픔이 며칠 동안은 감정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구급 일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고된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박강원 반장님을 취재하면서 저희도 소방서에 상주하면서 함께 있었는데요. 출동 없이 출동 신호가 울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식사하신다고 방금 올라갔는데 출동벨 울리니까 곧바로 뛰어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늘 피로나 스트레스, 수면장애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주변에 순직을 하신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다치는 경우도 많아서 안 다치고 안전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몸을 쓰는 직업인 만큼 다치면 사람들을 지킬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니 정말 안전하게 생활해야겠다. 그렇게라도 조금씩 일을 덜어드리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런 박광원 반장님은 심정지, 뇌졸중, 중증매상 환자의 생명을 살렸을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의 환자들을 도와줬을 때 진심으로 돌아오는 감사하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보람이고 다시 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광원 반장님은 지금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까지 언제나 큰 힘을 받으면서도 큰 힘을 다시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뭉친 박광원 반장님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직하고 친근한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며 만난 박광원 반장님은 이미 충분히 그 자리에 오르신 것 같았어요. 박광원 반장님을 취재한 이후로 제가 운전을 하거나 어디 있을 때 들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구급대원의 희생을 몸으로 체감한 까닭일까요? 여러분들 곁에도 늘 이런 든든한 소방관이 믿음직한 구급대원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 빛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